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월 10 화요일입니다. 회원분들께서 문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했던 중단기 투자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거는 이제 뭐 중장기 투자인 거죠. 완전히 아주 오랜 동안의 장기 투자는 아니고 그냥 어떤 실적의 한 사이클 정도인 중장기 투자를 좀 해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몇 달 동안, 최근 몇 달 동안 일반 단기 투자, 그러니까 단타를 했었죠. 하루짜리. 근데 저는 이 하루짜리 이 단타 매매가 더 쉬워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어떤 가격을 이게 정확히 제시를 하잖아요. 얼마에 사고 얼마면 자동으로 매도하자. 그래서 아주 기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이 가격에 오면 사고 사지면 매도를 그냥 자동 서버 자동 주문으로 이렇게 처리해 버리는. 그래서 이게 쉬울 줄 알았더니 이게 오히려 좀 어려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중장기든 중단기 뭐 단기 그냥 단타 매매든 그냥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은 별 이렇게 다른 건 없거든요. 그냥 뭐 원칙 기본 그 생각하고 있던 그 원칙만 따르는 것인데요. 저는 중단기가 좀 더 어렵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기간도 좀 깁니다. 뭐 한두 달 정도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신에 기대 수익은 5에서 한 10% 이상을 이제 기대하는데요. 뭐 사실 요 사이라도 언제든 뭐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저희가 그 중단기를 이제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단기 매매는 매수할 때, 특히 매수할 때 어떤 논리로 뭐 어떻게 보고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단기는 그냥 남들이 흔히 하는 그냥 어떤 그런 어떤 수익 매매 뭐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중단기 이런 매매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좋을 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장기 투자야 시장과 좀 무관하게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단기 매매, 이 단타 매매는 이것도 역시 시장과 좀 무관할 때가 많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중단기는 확실히 시장 영향을 좀 받아서 시장이 좋을 때 이렇게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시장이 조금 돌아서나 뭐 이런 마음에 같이 해보자. 사실 그 전에도 했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혼자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종목들을 하는 것은 뭐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였고, 일단 오늘 일단 중단기 매매를 했던 KH바텍은 저희 역시 보유한 종목이죠. 저희가 보유한 종목이고, 이것을 그냥 RSI를 여기 일간 차트에 있는 요 RSI 있죠?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이게 잡고, 이 위에 스토캐스틱은 참고용으로, 그 다음에 이 수급도 역시 확인용으로 활용해보자 이런 마음이고요. 사실 여기 월간 차트, 주간 차트도 열심히 봅니다. 저는 열심히 보는데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읽는 과정을 합니다. 뭐 아침 뭐 일찍 일어나면 새벽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오전 내내 이제 읽고요. 그 다음에 한 2시 정도 됐을 때, 사실 저는 점심을 뭐 먹지 않습니다. 아주 뭐 이렇게 먹을 일이 있을 때만 나가서 먹고, 뭐 아니면 뭐 그냥 시켜 먹을 때가 있거나 뭐 그냥 대부분 그냥 장이 끝나면 먹고요. 보통 2시에서
한 3시까지만 이때는 무조건 읽는 거 위주로 하고요. 이때는 보유 종목에 대한 혹시 뭐 어떤 매매할 거리가 있는지 혹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무언가 할 게 있는지 딱 1시간 정도를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요때는 좀 집중합니다. 집중해서 무언가 살 게 있나 팔 게 있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 중장기 투자에는 딱히 이렇게 변화할 게 없었고 단기 투자라든지 중단기는 뭐 할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대 보통 요것들을 지금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좀 한번 볼게요. 일단 KH바텍은 저희의 그 목표 주가는 23,000원 정도인데요. 현재 가격은 14,000원 정도여서 일단 그 적정 주가와 현재 주가의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의 적정 주가 평가가 틀린 건지 시장이 틀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계산하는 다양한 방식에서는 적어도 보수적이란 말로 표현해 보면 한 2만 원 정도 아래는 상당히 저평가 영역이다라는 판단을 한 종목이었고 이런 종목을 보유하기도 하고 있고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뭐 리스크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런 보유 종목을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대한 요 정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이 확인된 그리고 목표 주가와 적정 주가의 어떤 그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가 좀 있어서 좀 안전한 애들 이런 애들로 좀 트레이딩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하다가 물려도 기다리면 그러니까 손절 없이 기다리면 나중에 좀 실적 따라 좀 올라가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인데 사실 뭐 계좌를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계좌를 분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수량만 적어 놓으면 되거든요. 엑셀에다가. 그렇죠. 엑셀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적어 놓지 않으면. 그래서 계좌를 분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도 있었는데 굳이 계좌 분리하지 않고 그냥 수량 적어 놓고 만약에 KH바텍이라는 이 종목을 과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주 정도를 이미 산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중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단기로 오늘 만약에 뭐 한 100주 정도를 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계산하고 있는 거죠. 얼마에 몇 주, 100주를 샀다. 그리고 나중에 팔 때, 100주만 따로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따로 적어두면 뭐 계좌를 분리하지, 저는 계좌를 안 분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단기 매매 중에 지금 요거는 하루짜리였었던 거였고 요거는 조금 스윙의 관점이었는데 다 보유 종목들인데 요것들은 아니다 싶으면 원래 장기 보유 종목에다 그냥 다 합쳐버려도 됩니다. 예. 일단 오늘 KH바텍은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 위에 진한 색 있죠? 요 위에 진한 색 요것을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RSI가 위에 이렇게 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볼게요. 했을 때 RSI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RSI는 내려왔다가 여기 요 과매도 영역을 한번 치고 또 올라갔다가 또 치고 아이고 너무 잘못 그렸다. 자, 치고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이 RSI가 여기서 미리 다이버전스로 약간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확인되는 구간에서는 안 닿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혹은 여기가 이렇게 한번 과열을 들어간다든지 진짜 상승이 시작될 때 그 다음부터는 안 닿고 계속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거는 뭐 많은 차트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거 역시도 과매도 영역을 이렇게 오면서 큰 어떤 바닥을 만들다가 이번에 과매도 영역을 만들지 않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었다는 것을 여기 와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바닥에서 산다라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것이죠. 뭐 귀신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다행히도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다 유상향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가 조정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란 조정이었다는 것을 수급과 이 보조 지표들에서 좀 확인을 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뭐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하지만 중단기 매매의 어떤 관점에서 사야 되는 어떤 구간이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리고 사실 좀 지난 내용인데요. 그 데브 시스터즈라고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좀 실적의 변동이 커서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도 보면은 RSI가 과매도를 이렇게 오죠. 과매도를 여기서 만들고 주가는 한 번 더 빠졌지만 과매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바닥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죠. 그죠? 여기는 면밀히 보면 과매도가 생겼고 여기가 과매도가 생기지 않았네요. 과매도가 생기지 않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지만 실제 주가는 더 빠졌죠. 근데 요런 것들을 보통 다이버전스, 주가와 지표의 어떤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요 언저리부터 샀을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지나고 나서 봤더니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요렇게 과매도 영역이 오지 않는 요 구간이,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좋은 어떤 매수 구간이었겠구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시간 허비하지 않고.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의 과매수 영역에 한번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하락할 게 아니라 상승으로의 어떤 전환입니다라는 어떤 좀 신호로 보고요. 뒤늦게 RSI도 과매수 영역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상승 추세일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역시 수급선이 우상향하는 부분도 있고, 그죠? 요런 모습들. 그래서 좀 좋은 어떤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 끝까지 이건 추세를 먹는 게임은 아니고 하나의 어떤 마디 정도를 먹는 스윙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요런 바닥이나 여기서 바닥에서 샀다면 첫 번째 RSI의 어떤 과열권이라면,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터치했다면, 특히 표준 편차 3을 터치한 구간이라면 저는 이익 실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종목도 한번 보면 SFA 반도체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면 과열권이 오지 않았죠. 하지만 얘는 아직 과열권이 남아 있네요. 그죠? 그리고 수급도 조금 아직은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 바닥을 푹푹 이렇게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여기도 가격이 더 하락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죠? 하지만 지표의 어떤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어떤 시세가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과열권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과열권이 생기지 않는 이 구간, 아까 얘기했던 그 대부 시스터즈의 그런 모습처럼 요런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는 중단기 매매로도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RSI는 과매도 영역은 아니지만 여기는 아직 과매도 영역. 그러니까 다음번에 과매도 영역이 아닐 때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저 역시도 종목들을 일부러 너무 많은 종목들을 안 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실적이 확인된 종목들 안에서만 좀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실적과 상관없이 그냥 차트 모양 혹은 어떤 테마 요쪽으로만 접근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신없이 하루 종일 그냥 차트쟁이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트쟁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업과 동떨어진 다른 세계로 가버리더라고요. 저의 정체성과 좀 다르게. 그래서 저는 그냥 차트 매매는 1시간 안에 하루에 1시간만 보는 것으로 좀 정해놨고 중장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중단기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단기 매매, 단타 매매도 사실 이런 원칙처럼 아주 쉽게 그냥 매수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오래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그 전에 실적과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사업 내용들 그리고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거는 최대한 좀 짧은 시간 안에 보자. 그래도 매일 1시간씩 보는 거면 일주일이면 꽤 많은 시간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도 보고. 하지만 내용과 실적이 좋은 기업이 물려도 나중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실적 없이 테마로만 움직이는 것들은 만약에 실수로 잘못 매수하면 나중에 빠져나올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그래서 분명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건 알겠지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최대한 한 100종목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종목이라는 거는 저의 관심 종목을 100종목으로 좀 한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중장기 투자도 하고 단기 매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분기가 바뀌면 이 100종목을 또 업데이트 해놓고 계속 이 100종목 정도가 저의 어떤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100종목도 많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이렇게 했고요. 사실 오늘 시황은 뭐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은 좀 쉬는 뭐 이렇게라고 또 볼 수 있죠. 이걸 만약에 그냥 차트로 본다면 아직은 과열권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열권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이 과열권이 그렇죠? 과매도 영역이 이 과매도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바닥일지는 확실히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과열권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은 코스피에 과열권이 있다는 것은 여기가 진짜 바닥인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한 번 더 조정 이후에 까지도 확인해 봐야지 알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1월 달이니까 뭐 이 정도면 2, 3월 정도면 좀 확인이 되겠죠. 2, 3월 안에까지는 그때는 계속 현금을 지금 저희도 계속 이렇게 좀 모으고 있는데요. 한번 좀 세게 중장기 투자에는 비중을 좀 왕창 매매할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거 시기를 좀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는 중단기 투자로서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계속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